통신사들이 줄줄이 지난해 4분기 경영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과 LG U+를 필두로 다음 주 KT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통신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과 LG U+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우선 SK텔레콤 4분기 매출액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더 놀라웠어요. 괜찮았는데 영업이익 크게 늘었습니다. 3,311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이상 뛰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게 매출액이 뛴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6.8%로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실적 발표되기 전부터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SK텔레콤이 그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 전망치 이를 웃돌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우선 코로나19 속에서 미디어 사업은 잘 됐습니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5G 가입자 순증은 12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 이미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인터넷 TV, 그러니까 IPTV 이 부분이고 또 OTT, 그 웨이브 유명하잖아요. 그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면서 미디어 사업도 잘 됐고 커머스 쪽도 온라인 쇼핑이 늘었어요. 그래서 11번가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코로나 특수를 좀 노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에요. 그 전체 작년도의 영업 실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신사업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제 LG U+로 가면요. 영업이익이요. 4분기입니다. 1,6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한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5G 가입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을 좀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일회성 비용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늘어서이고요. KT는 오늘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9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913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컨센서스 전망치는 하회에서 나올 전망이에요. 이동통신 사업 쪽에서 주요 지표들이 일단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주요 자회사 쪽에서 BC카드나 KT, 에스테이트 이게 부동산 종합회사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카드 결제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고 또 호텔 임대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일정 부분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지난해 그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했고요. 올해는 언제 어떨지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성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설명해서 작년에 선방했다라고 이제 집계가 됐잖아요. 일단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추이를 좀 살펴보면 이동통신 3사 실적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구별해낼 수 있는데 일단 차이점을 보면 SK텔레콤과 LG U+는 최근 3년 연속 계속해서 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KT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조금 주춤했다. 다만 올해는 역시 KT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3사 모두 올해의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시 뛰어넘어서 완전히 코로나 충격을 씻어내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요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별로 조금만 더 요약을 해보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역대 최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SK텔레콤의 실적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지혜 기자가 BC카드와 에스테이트가 조금 주춤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그것이 기저효과를 발휘하면서 올해에는 다시 자회사들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KT 콘텐츠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 이런 점들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도 앞서서 또 마케팅 비용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초기 5G 가입자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LG U+가 마케팅을 나섰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출했던 마케팅 비용의
감가상각 연한이 이제 종료가 되면 네.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또 LG U+가 그 CJ 헬로비전을 인수해서 LG 헬로비전으로 이제 지금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LG U+ 실적에도 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기업들 시장 환경이 굉장히 바쁘게 변하면서 거기 또 발빠르게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역시 통신사들도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이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SK텔레콤이요 이동통신 모델을 사실 30년간 유지를 해 왔었는데 네.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첫 단추는요 다른 업종과 손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SK텔레콤의 기존에 갖고 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구독 상품 그리고 네. 다른 기업의 구독 상품 이걸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독 상품 비즈니스 플랫폼을 탄생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웨이브 있고요. 앞서서 언급해드린 대로 또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 있습니다. 또 컬러링 서비스 V 컬러링이 있고요. 홈 보안 서비스, 또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등등등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구독 서비스 시장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OTT, 음악, 게임, 교육, 보안뿐만 아니라 커피, 각종 생활용품, 이 모든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 네이버가 하는 역할을 나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표현이 됩니다. 또 지난해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도 합작 서비스도 적용될 예정이고요. 또 지난해 설립돼서 시장에서 화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팀앱 모빌리티 출범하면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출범 단계에서부터 1조 원의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을 또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우버가 SK텔레콤과 함께 손을 잡은 부분도 있었고요. 플라이카 시대를 맞아서 이런 부분으로 또 드림팀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KT 보면요.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콘텐츠 전문 기업을 설립 이런 네. 이슈가 있어요. KT 스튜디오 진이라고 하는데 설립한다고 하고 국내 유명한 제작사들과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U+는 올해 조직 개편에서도 이런 회사의 방향성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헬스, 보안, 교육, 데이터,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조직을 모아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탈통신화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좀 상승장 분위기인데 이제 LG U+ 같은 경우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SK텔레콤이나 KT는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자, 그동안 좀 증시에서 통신사들 종목들이 조금 소외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혜려 기자, 이 통신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재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듯이 이런 사업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참 시장이 잘 갔는데 그에 비해서 통신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좀 더뎠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아직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 속에서도 좀 증권사별로 특징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금융투자 역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뭐 업종 전반적으로 온라인이라든지 무인 점포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이런 이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LG U+는 통신 부문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3사 중에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토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매수 의견 유지를 했는데요. 이 5G 관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해서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것을 걷어들이는 단계라면서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5G 가입자 점유율 우위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변동성 심한 장세에 이 시장 대비 좀 저평가되는 종목들 추천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역시 통신사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